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홍입니다. 저는 포르쉐 월드 로드쇼 행사가 열리고 있는 용인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포르쉐가 매년 이제 고객이나 뭐 미디어를 대상으로 해서 뭐 서킷 주행 같은 체험 행사를 이제 개최하는 그러한 행사인데요. 뭐 한국에서만 개최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전 세계를 모두 돌면서 이제 인스트럭터 분들이 같이 이제 차량에 대한 다양한 설명도 해주고 직접 서킷 주행도 해보는 뭐 이러한 순서들로 좀 진행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뭐 이전에는 거의 매년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 진행되는 건 이제 3년 만입니다. 2016년에 개최됐다가 이제 오랜만에 3년 만에 이 포르쉐 월드 로드쇼가 좀 개최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에 조금 제가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신형 911을 국내 출시 이전에 서킷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좀 기대를 하고 왔고요. 또 한 가지 모델은 바로 마칸인데요. 지난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새롭게 공개됐던 이 신형 마칸을 또 이번에 또 서킷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좀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신형 911 먼저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LA 오토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형 911이 공개가 됐었죠. 뭐 911 하면은 워낙에 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모토쇼마다 인산이를 이루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911 같은 경우에 그 변화의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의 유사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최신 기술들을 대거 적용을 하면서 뭐 외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실내 변화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겉으로 봐서는 이전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를 한눈에 느끼기 어렵긴 합니다. 포르쉐의 브랜드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원형의 헤드램프 디자인 뭐 이런 것은 뭐 꾸준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분이겠지만, 헤드램프 같은 경우 이제 포르쉐 LED 매트릭스 시스템이 적용된 LED 헤드램프입니다. 최신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이 본인 위쪽에 보면 두 개의 라인 좀 더해져 있습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이 에어 인테이크가 지금은 이제 열려 있죠. 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뭐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려지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엔진에 냉각이 필요할 때, 그리고 닫히는 경우에는 이제 공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닫혀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고요. 엔진에 냉각이 필요할 때는 이제 열려서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카메라도 있고요, 센서도 있는데요. 이번 911 같은 경우는 나이트 비전 시스템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모델 중에서는 이제 최초로 적용이 된 건데요. 이 나이트 비전 센서가 이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들, 그리고 에이다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이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911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이전 모델 시승하면서 포르쉐 브랜드는 도대체 언제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이 들어오나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 번호판이 보시면 이게 유럽 번호판이죠. 사실 911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가 안 된 차량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국내에서 차량을 직접 시승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포르쉐 월드 로드쇼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를 돌면서 다양한 차량들, 포르쉐의 모든 라인업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유럽에서 직접 공수해온 차량들, 이 앞에 보시는 뭐 박스터라든지 저 뒤쪽에 보시는 SUV 모델들, 뭐 마칸이나 뭐 카이엔 같은 것들도 다 유럽에서 이제 공수되어 온 차량입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전통적인 911 라인업을 그대로 좀 따라 하고 있죠. 추구하고 디자인 요소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 이제 좌우가 완전히 연결된 뭐 커넥티드 디자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에 많이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 커넥티드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모델에 따라서, 이 차종에 따라서 이게 끊겨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연결된 것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라인업, 특히 뭐 911 라인업이나 앞으로 계속 공개될 라인업들 같은 경우에 모든 이게 리어 램프가 연결된 커넥티드 디자인을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배기구의 디자인들, 굉장히
멋지게 좀 바뀌었죠. 이 하단의 범퍼 디자인이나 이 배기구 부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는 차량 뒤쪽에 이제 911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레라 4S인데, 카레라 4S라는 차명 앞에 이제 911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저 앞쪽에 보시면 일단 이제 그냥 이륜 모델인 911인데, 이 91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엔진룸이 있는 거죠.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이쪽 리어 쪽에 엔진룸이 있는데, 그 엔진룸 위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있습니다. 그래서 911 시리즈의 9자를 의미하고, 이 뒤쪽에 이 브레이크 등이죠.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 11 해서 911이라는 디자인 요소라고 했는데, 이게 뭐 디자이너들이 의도하고 만든지 뭐 의도했겠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의도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또 4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이런 크롬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4륜이 아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그냥 크롬 디자인 없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가 특히 저는 한 가지 더. 이 도어 손잡이를 보시면, 과거에는 일반적인 뭐 도어 손잡이였지만 지금은 이제 수납이 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도어 손잡이가 됐습니다. 좀 더 외관에서 볼 때 깔끔한 디자인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카레라 4S 같은 경우에 이런 디자인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실내를 보면요, 자,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시동키가 항상 이 왼쪽에 있죠. 왼쪽에 돌리면, 이 왼쪽에 있는 이유는요, 예전에 이제 이건 전통 같은 건데요, 예전에 모터 레이싱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뛰어서 저 바깥 피트에서 뛰어서 이 차에 탑승하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열쇠를 꽂는 방향을 이 왼쪽에 둬서 타자마자 이제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실내가 대박입니다. 과거에 포르쉐 911을 시승하면서 정말 좋은 차긴 한데, 너무 요즘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형 911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요, 일단 가운데는 아날로그 계기판이긴 합니다. 이 RPM 게이지가 가운데 위치에 있는데요, 이 좌우로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들로 바뀌면서 더 다양한 정보들이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죠. 그리고 또 왼쪽에 보시면 이 계기판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0.9인치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뭐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직 국내에 출시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는 뭐 유럽 사양과 동일한 지도가 있는데, 평양이라고도 나오네요. 평양이 나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버튼 디자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졌죠. 토글 방식의 버튼들이 하나씩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귀여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위가 좀 까칠까칠한 알루미늄 소재인 것 같아요. 알루미늄 소재를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돼 있고요. 처리가 돼 있고, 돌리는 형태의 다이얼들도 다 이렇게 깎여 있는 모습, 아주 정성스럽게 깎여서 조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기어노브 하단에 이제 9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거 하나 보여드리죠. 드라이브 모드 토글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주행 모드가 써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 911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 모드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이 다이얼을 돌리면
오른쪽 디지털 계기판에 이제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중에 하나 중에 이 웬 모드가 있는데요. 웬 모드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주행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 비나 눈으로 인해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주행 모드인데요. 우리 흔히 이제 비 오면은 와이퍼를 움직이게 하는 그 비물 감지 센서가 있죠.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센서에 있는 위치가 이제 전륜 타이어 쪽에 센서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노면에 있는 비나 습기를 감지를 해서 이제 모든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민감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설정을 변경시켜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얼 부분에 보시면 이 버튼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엔진의 회전수를 순간적으로 높여서 더 빠른 가속, 퍼포먼스를 더 좋게 하는 그러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 부스트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르는 순간 차량의 성능이 잠시 동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버튼인데요. 서킷에서 써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직선 구간을 들어갔을 때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좀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 외에도 이제 2+2 시트 구조입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앉을 수 있겠지만 성인이 타긴 조금 좁아 보이고요. 짐을 놓기에는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911 사실 저도 모토쇼 때만 잠깐 보고 이제 실물로 보는 것은 이제 이곳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처음인데요.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좀 강렬한 외형 또 보여주고 있고, 성능 또한 좀 전에 이제 서킷을 통해서 시승을 했었는데 성능 또한 뭐 부족한 부분, 뭐 너무 완벽에 가까운 주행 성능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출시가 좀 예정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포르쉐 911 신형 911 모델입니다. 이번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또 하나의 좀 주목할 만한 차량, SUV 모델 가운데는 이제 마칸이 있습니다. 국내 아직 출시 미정인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처음 공개됐던 차량이죠. 사실 911이 당연히 뭐 포르쉐의 대표 모델이고 가장 주목받는 모델이긴 하지만 판매 볼륨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 마칸도 상당히 좀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만큼 이제 SUV 시장이 크게 조금 성장을 했고 SUV에 대한 인기가 뭐 이제 그칠 줄을 모르고 있으니 그만큼 SUV 모델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목도도 높겠죠. 그만큼 특히 이제 포르쉐의 그 엔트리 모델로서 이 마칸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포르쉐 로드쇼에 지금 나온 차량은 마칸 그리고 마칸 S 두 대의 차종이 있습니다. 마칸 S 같은 경우에는 3.0L 6기통 엔진 탑재하고 있고요. 354마력에 최대 토크 49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3초. 크로노 패키지 적용하면 이제 5.1초라고 하고요. 요 앞에 보시는 일반 마칸 모델입니다. 요 마칸 모델 같은 경우에는 4기통 터보 차저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245마력에 최대 토크 37.8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7초. 최고 속도는 이제 225km라고 하고요. 여기에 뭐 마칸이나 마칸 S나 모두 7단 PDK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 그리고 전면부의 디자인, 포르쉐 같은 경우에 새롭게 신모델이 출시되거나 뭐 페이스리프트 거친다고 해서 디자인이 뭐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오랫동안 사랑받아오고 있는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 포르쉐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겠죠.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그렇게 실내 변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모델인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10.9인치 정도로 돼 보이네요. 10.9인치 정도 디스플레이 창이 적용이 됐고요. 기존에는 이제 작은 디스플레이 창 좌우에 이제 송풍구가 위치를 했는데
디스플레이 창이 좀 커지면서 이 송풍구가 하단으로 좀 위치해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 외에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기어 노브의 디자인 쪽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도 없고요. 뭐 파나메라에서 많이 봤던 좀 다양한 이 조작 버튼들, 어지러울 정도로 버튼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디지털화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V11처럼 조금 이 기능들이 좀 단순화되면서 버튼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하단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버튼들이 다양하게 좀 시트를 몸에 맞춰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버튼들이 마칸에도 SUV, 소형 SUV 모델은 마칸에도 이렇게 좀 많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뭐 성인 4명이 타기에는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머리 공간을 한번 볼까요?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크게 뭐 차량의 크기가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또 보시면 뭐 암레스트 쪽에 이렇게 컵홀더 위치해 있고 그렇습니다. 뒤쪽에는 USB 포트 2개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서킷은 파나메라 이 하이브리드 모델 차량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카이엔 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섹션에서 이제 뭐 슬라럼 이쪽에 보시는 슬라럼 코스를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슬라럼 코스 하면 무작정 최대한 빨리 밟고 이제 코스를 통과하는 그러한 내용을 체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인 만큼 이제 전기 모드를 얼마나 좀 더 효율적으로 써서 지금 슬라럼 코스를 공략을 하느냐, 이런 것을 좀 측정하는 그러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카이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네요.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뭐 국내 많은 소비자분들은 이제 친환경적이고 뭐 연비가 좋고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져 있겠지만, 이 포르쉐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 하이브리드는 정말 말 그대로 성능을 더 높이고 또 여기에 연비 효율성까지 높이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슬라럼 코스를 주행하는데 지금 이제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반 고객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이파워. 처음에 시동 켰을 때 그냥 이런 상태로 날마다 아침에 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요. 출발지까지 가시면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왼쪽에 하이브리드 어시스턴트 게이지가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엔진이 켜지지 않게끔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 맥스 점까지 악셀을 얼마나 밟으면 맥스 점까지 가는지, 맥스 글씨까지 가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출발 위치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게이지를 보시면서 악셀 양에 따라서 게이지가 차오르는 게 보이시죠? 생각보다 많이 밟아도 많이 안 차죠. 네, 잘 하셨고요. 자, 한번 맥스 전까지 가서 전기 에너지. 맥스 전까지. 그렇죠. 맥스까지는 괜찮습니다. 맥스까지. 맥스 더 밟으셔도 되겠죠. 더 밟으셔도 되겠죠. 네, 이 속도로 코스를 타볼게요. 속도를 많이 안 줄이셔도 코너링 성능이 우월한 차량이기 때문에 SUV 같지 않은 엄청난, 네, 충분. 지금 타이어에서 소리도 안 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주파를 할 수 있는 차량의 셰시 안정성을. 이걸로 이제 33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건가요? 레인지가? 레인지는 충전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사실은 충전도 그렇고 어떠한 길을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국내 기준으로는 파나메라 하이브리드가 일반 일정 속도 33km로 돼 있는데 똑같은 차량이 유럽에서는 40몇 킬로 이상까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 해봤을 때는 53 이상까지 이 레인지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아주
완벽한 조건에서는 50km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자, 언제나 엔진이 들어오면 충전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충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빠릅니다. 저희가 실제로 주행했을 때 5km 정도를 충전 모드로 주행을 하면 이 레인지가 전기 가능 거리가 거의 5km 가까이까지 아까 충전이 서킷 됐어요. 주행할 때도 계속 충전이 충전이 많이 서킷 되죠. 주행 중에도 왜냐면 되더라고요. 악셀을 떼기만 해도 음, 그거를 감속을 시킬 때 엔진이 모터를 돌리게끔 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싱에서 워낙에 이 전기에너지 운용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브랜드다 보니까 르망 24시간에서 마찬가지고요. 일반 도로에서도 그러한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자체 충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레인지도 중요하긴 한데 얼만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엔진의 연비 자체도 좋을 뿐더러 자체 충전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 지금 주행 잘 하셨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전기만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넥스스.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렇죠. 쭉 밟아보시고요. 쭉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정말 익숙해지셨어요. 훨씬 더 속도가 빨리 올라갔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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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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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악셀 떼고 왼쪽. 그렇죠. 박스로 들어가서 급정지. 아주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말 부드럽게 춤추시듯이 하셨고, 이 차량이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더더욱 스포츠카처럼 잘 따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브리드 움직임이 아니네요. 아니죠.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무겁기 때문에 사실 일반 모델에 비해서 어쩔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포르쉐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전기 모드로 이런 퍼포먼스 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뒤쪽에 보이는 코스는 브레이킹 테스트라는 코스입니다. 지금 이제 신형 911 모델을 가지고 브레이킹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런치 컨트롤 기능도 함께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주행할 때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해서 풀 브레이킹을 해서 감속을 해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할 때 런치 컨트롤을 쓰게 되는데요. 이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활성화시키는 조건은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악셀 페달을 풀 브레이크 가장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3초를 기다렸다가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로켓처럼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의 기록이 바로 이제 100km까지 3.6초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슬라롬 세션인데요. 차량의 핸들링 성능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짧은 구간에 콘이 세워져 있는 코스입니다. 이제 좌우 핸들링을 하면서 주행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한 기자분이 코스 이탈을 했죠. 모토그래퍼 김상현 기자입니다. 그걸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코스고요. 아무래도 이 콘을 통과할 때는 이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적절한 때에 브레이킹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밟는다고 이제 차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번 세션 같은 경우에 박스터 차량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터 차량 같은 경우에 911보다 신형 911보다 차량이 크기가 작죠. 이 작기 때문에 슬라롬 코스를 주행하는 데는 다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차량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슬라롬에는 오히려 박스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행해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고요. 지금 신형 911을 처음으로 좀 서킷에서 조금 타보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 출시 전인 모델이죠. 올 하반기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제 과거에 911 모델과 확실히 좀 디자인이 바뀐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라인을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이 디스플레이 중에 저희 라인 따라와 주세요. 최대한 저희 라인을 그대로 복사복사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차량간 간격, 안전거리 항상 걸려주세요. 항상 안전거리 유지해주세요. 2대 반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안전거리이고요.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너무 가깝게 붙지 않고 저희 라인을 그대로 복사복사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서 총 1열로 저희가 기차놀이 하듯이 기대해 주시면 돼요.
원래 슈퍼S 하지만 원하는 차량도 직선을 쓰는 모습 그대로 쭉 밟아서 탈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 상태 그대로 저희는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저희가 이대로 유지하시면서 일정한 안전거리 유지해 주시면서 한 줄로 주행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저희 라인을 그대로 복사하고 생각하면서 한 줄로 이동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운전석에 대하겠습니다. 운전석에 대하겠습니다. 옆에만 타고 있어도 끈적끈적하네요. 혼자 주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두 분이서 탑승하시면